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3가지만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속재산은 절대 먼저 처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3개월의 기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 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 공주입니다. 오늘은 2020년 기준으로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핵심 내용,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포인트들을 한 번에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장례비만 냈을 뿐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속 채무 전부를 떠안게 되는 경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몰라서 당하는 일만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 뭘까요? 먼저 큰 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재산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빚까지 함께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먼저 상속 포기부터 볼게요.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망인과 재산과 채무를 전부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 포기가 되면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집니다. 아예 상속관계에서 빠져나오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조금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까지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는 유지되지만 책임은 그 상속재산의 한도로 딱 잘라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억, 채무가 3억이라면 1억만 책임지고 나머지 2억은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인의 채권자들은 망인의 상속재산까지만 손댈 수 있고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상속 포기든 한정승인이든 그 전에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심지어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해놓고 가정법원에서 수리심판을 받기 전에 재산을 건드린 경우까지도 우리 법은 처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속 포기 신고는 했지만 수리심판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청서를 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재산 행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모두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내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단순 상속이 됩니다. 즉,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망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입니다. 특히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 첨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심판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인들끼리 쓰는 상속 포기 각서, 아니면 부모님 생전에 나중에 상속 안 받을게 라고 한 약속, 이런 것들은 전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법원이 정한 절차로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한정 승인을 했다면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2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 반드시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너무 복잡한데 내가 혼자 하다 실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신다면 법무법인 더 스마트 상속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관할 법원에 맞춘 신청서 제출부터 헷갈리기 쉬운 상속재산 목록 정리, 그 다음에 재판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절차, 그리고 심판문 수령 후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전부 진행을 해드립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이게 맞나?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맡고 의뢰인분들은 결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혼자만의 선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만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는 첫 번째로 망인의 자녀, 손주녀, 이분들이 안 계시거나 상속 포기를 하면 위로 올라가서 망인의 부모, 조부모, 이분들이 안 계시면 옆으로 가서 망인의 형제, 자매, 그 다음으로는 망인의 삼촌,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채무 규모가 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상속 포기를 하고 누가 한정 승인을 할지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전략을 함께 세워야 최적의 선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3가지만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속재산은 절대 먼저 처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3개월의 기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전체의 상속 구조를 함께 보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상속으로 인한 큰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을 놓치거나 무심코한 행동 하나 때문에 전 재산을 걸고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 봅니다. 상속 문제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개월 안에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채무전담센터의 봉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